여기서 한번 끊고 할게요.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자, 이거 기본 강의를 하다가 옆으로 세우네. 제가 옆에 설 때 명강의가 나오기 때문에 생김에 해야겠습니다. 자, 뭘 하지? 부동산. 자, 부동산에 대해서 예전 저기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부동산의 기본의 법칙이 있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예전에. 이게 이제 IMF 이전과 이후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 그럼 IMF 이전에 한 8, 9, 그전에는 어떻게 되냐. 부동산, 요즘 전세 시장이 있죠. 우리나라는 자, 매매 시세가 있고, 전세 시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월세 시세가 있죠. 세 개의 시세가 있어요. 자,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넣으면 어때요? 금리 시세가 있어요. 금리도 시세예요. 금리도 그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예전 같은 게는 저기 IMF 이전은 거의 공식과 같았어요, 그 당시에. 자, 이것도 부동산의 역사야.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치 ROE, PER, PBR로 해서 이게 과대평가된지 과소평가된지 요거로 이 세 개 지수로 그걸 갖다 파악을 해요. ROE, PBR, PER 주식은 이 세 개로. 기본 이 세 개예요. 이게 과대평가된지 과소평가된지를 판단하는 게 이 주식은. 그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이게 과대평가, 과소평가된지. 자, 옛날에는 자, 어떻게 되냐? 전세라는 개념이 왜 발생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세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 자, 이 잠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자, 예전에 직장이 바뀌고 하면 옮겨가야 돼. 근데 매매를 하게 되면 복잡해. 집이 안 팔려. 그래서 전세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어요. 우리 고려 조선시대부터 전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전세라는 그 제도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전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럼 왜 전세라는 개념이 있냐? 잠깐 여기를 쓰고 싶어. 근데 샀다가 나중에 이 집이나 건물을 샀다가 나중에 이제 금방 이사를 가야 돼. 예전에 상인들이 대부분이 그걸 많이 해요. 이 전세에 대한 역사가 그래. 이게 원래 중국 쪽에도 있었어요. 이게 전세라는 게. 원래 전세라는 개념이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중국 화상들한테. 중국 상인들한테 넘어온 그 시스템이에요. 중국은 없는데? 중국은 이게 저기 공산화되면서 그게 없어지거든. 원래 있었던 걸 아세요? 전세라는 게 있었어, 이게.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야, 전세라는 개념이. 자, 전세는 뭐예요? 전체를 세를 낸다. 이런 개념이야. 자, 옆으로 생기면 또 한 번 더 셀게, 내가 셀 때 명강의가 나와. 자, 전세라는 개념이 어디서 생겼냐? 상인들한테 생긴 거야. 무역상인들한테. 무역상인들이 어느 지점에 일정한 공간 동에 창고나 이런 저기 상단 같은 이런 저기 어떻게 해요? 그런 집 같은 게 필요해. 상인들은 그때 항구를 막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여기가 필요가 없어. 어쩔 때 이쪽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를 주면서 하는데도 하기에는 그렇고 어떻게 해요? 여기를 갖다 완전히 전세를 내. 그럼 어떻게 돈을 거의 집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야. 내가 집을 좀 써야 돼. 여기를 갖다 창고 비슷하게 하고 집을 써야 돼. 그럼 집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야. 그럼 1억 원짜리 집을 갖다가 안 사고 어떻게 되냐? 대략 그 당시에는 이게 그때 틀인데 보통 이게 한 저기 60%에서 80%예요. 원래 집값 시세에서 60에서 80% 정도를 돈을 주고 어떻게 돼요? 돈을 맡겨놓고 어떻게 거기를 써요. 이게 전세. 100%는 100% 하게 되면 사고 말지 차라리. 그럼 예전 상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집이 있거나 상단 이런 이런 시장에 가게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은 이 가게가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목돈이 필요해. 그럼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 내가 저기 사기엔 나도 한 2, 3년만 쓰면 된다. 2, 3년은 나 여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한 2, 3년만 쓸 거니까 2, 3년 쓸 동안 내가 이거 사진 않고 내가 전세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딜이 일어나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시세가 1억 원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가게가 있어. 이 가게가 어떻게 돼? 1억 원짜리야. 그러면 어떻게 돼? 보통 1억 원 주고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저기 집값의 60에서 80% 정도야. 60에서 80% 정도가 그 시세가 형성돼, 집값에. 그 전세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되냐? 전세를 놀러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 한 60% 정도에 주려고 하고, 전세를 내놓는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80%를 받으려고 해요. 이게. 보통 전세 시세가 그렇게 돼. 그 매매 시세여서 60에서 80%에 보통 형성이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제 거래에 따라서 거의 그렇게 돼. 이게 전세야. 이게 전세 역사. 이게 전세가 시작된 게 원래 화상들한테 시작된 거예요. 중국 상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게 세계를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잠깐 여기 내 일정한 기간 동안 쓰니까 여기 어차피 2, 3년만 남으면 쓰면 된다고. 2, 3년만 쓰면 여기 필요 없으니까. 그럼 그때 안 팔리면 이것도 골치가 아파. 여기 이걸 처분하고 떠나는데 상인들은 이 가게를 처분하고 떠나는데 3년 후에 이거 잘 쓰고 어떻게 이거 처분하는데 안 팔려. 자, 이런 일이 발생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게 주인한테 어떻게 돼요? 전세를 내죠. 자, 월세를 받기도 해요. 그럼 월세로 해서 거래가 일어나게 돼요. 일세도 있어요. 일세도 있고 보통 일세, 월세 이렇게 나눠져. 매일마다 하루하루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장사 여기 가게를 하는데 내 물건을 여기다 팔고 싶어. 저기 무역상이 예를 들어서 어디 멀리서 이게 이런 수공 이런 금속 물통을 사왔어. 예전에는 금속 물통을 보통 어디서 하냐면 저기 페니키아 쪽에 상인에서 사와. 그러면 이게 어디 신라로 들어왔어. 그럼 신라에서 상단해가지고 이 페니키아에서 들어온 이 물통을 팔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보니까 내가 세 달이면 내 물건을 다 팔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딱 3달 계약을 해요. 그럼 3달 계약하면 어떻게 하냐면 월 단위로 해서 월세를 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월세를. 근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내가 여기 오래 있는 동안 있고 물건이 계속 나는 여기서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내 동업자는 계속 물건을 가져와. 저기 페니키아에서 신라의 경주에서 이걸 파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한 3년 동안은 내가 팔아야겠다 물건을. 물건이 계속 그럼 동업자가 가서 계속 가져와. 그럼 일단 3년 동안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게를 샀는데 안 팔리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그러면 이게 가게 주인이 이게 어떻게 매매를 원해. 자기도. 팔렸으면 좋겠어, 가게 주인도.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가게를 쓰는 이게 페니키아 상인이 왔는데 이 페니키아 상인 입장에서는 3년만 쓰면 될 것 같아.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나중에 3년 후에 잘 쓰고 팔라고 하면 안 팔리면 골치 아프잖아. 자,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이거는 팔고 싶고 월세를 내기 싫어. 월세 받고 싶지 않아, 주인은. 그냥 팔고 싶어. 근데 페니키아 상인은 어떻게 딱 3년만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월세가 거래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세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전세 거래가 돼. 자, 여기 가게를 이거 팔라고 하는 상인은 어떻게 돼요? 목돈이 필요한 거야, 이 가게를 처분하고. 근데 잘 안 팔려. 월세는 내놓기 싫어. 지금 내가 어디 물건을 갖다 상이니까 물건을 여기서 많이 떼어가지고 어떻게 딴 데다 이게 팔아가지고 다시 거기서 물건 떼어서 일로 이제 경주로 올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이 가게에 돈이 묶여 있어. 그죠? 전세가 이렇게 생겨. 상인들 때문에, 상인들 간의 거래로 해서 전세가. 근데 나는 이 목돈이 필요해. 월세 필요 없어. 목돈이 필요해. 근데 팔고 싶을 때 팔리지가 않아. 그럼 내가 어떻게 잠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이게 상하이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갔다 오는데, 한 1년 정도는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거기 가서 물건 띄고, 여기서 이제 다 처분하고, 물건 띄고, 그 물건을 가서, 여기서 이제 신라에서 물건을 사서, 이제 상하이에다 팔고, 상하이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경주에다 이제 팔아먹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필요해. 자, 물건을 띄려면. 근데 어떻게 해요? 가게에 목돈이 묶여 있어. 근데 가게가 안 팔려. 목돈은 필요해. 그래서 전세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패닉게 사용하는데 내가 물건 한 이게 한 저기 한 2, 3년 동안만 쓰면 될 것 같아 이 가게를. 그 이후에 이제 여길 떠나야 하는데 떠날 때 이거 안 팔리면 골치 아파. 그죠? 그럼 헐값에 팔아야 돼. 그래서 월세를 자기는 쓰고 싶은데 월세를 안 받으려고 해. 자기는 목돈이 필요하다고 사가라고 해. 이 가게 주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합시다. 당신은 목돈이 필요하지 않소. 그럼 당신은 저기 1년 동안 갔다 오는데 어차피 그 저기 돈 저거 필요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계약합시다. 어차피 당신 1년 갔다 오는데 물건 지금 뛸라는 돈이 목돈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가게 자리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전세를 주겠다고. 이때 전세라는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죠. 당신은 목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렇다고. 나는 월세를 원하는데 당신은 이거를 지금 매매를 원하지 않냐고.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해? 전세로 계약을 합시다. 그럼 서로 윈윈하지 않냐고. 전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60에서 보통 80%의 매매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세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럼 당신이 돈을 날려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당신이 그 안 나타나고 전세 기간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면 이 가게는 내가 어떻게 인수하겠소. 그 전세 가격에. 이게 전세제도예요. 원래 상인들 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전세제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가게가 1억 원짜리야. 딱 이게 사람들이 봐도 1억 원짜리예요. 그럼 어때? 보통 그러면 60에서 80%면 6천에서 8천만 원 선이 이게 기본 사항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로 간에 싸게 이거 어떻게요? 자, 전세를 내놓은 사람은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8천만 원 받고 싶어 해. 근데 전세를 어떻게 여기다 전세 세입자는 어떻게 한 6천만 원만 주고 싶어. 그러면 어때? 그 시세 그때 그 딜에 따라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게 전세라는 제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상인들 때문에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야. 가게 거래를 할 때.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전세를 이걸 갖다가 이게 다 줬어. 자, 이게 1억 원짜리 가게인데 이 1억 원짜리 가게가 어떻게 해요? 자, 거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에 딱 거래가 됐어. 전세가. 근데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 계약을 딱 맺었어. 근데 어떻게 나중에 얘가 잘못하면 해적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전세자한테 그게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럼 전세 기간에 전세 그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계약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세를 놓는 사람은 최대한 쫓겨주려 한 거야. 그럼 거의 60에서 80% 사이에서 이게 대부분 거래가 돼. 이게 전세 제도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상인들 때문에. 그럼 나중에 시세가 이게 꺾여가지고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나중에 특히 전쟁이 터지면 부동산 값이 대폭락을 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무슨 큰 환란 상태가 일어나면 부동산 값이 대폭락을 해요. 예전에 상단 그 가게도 똑같아. 시장에 보면 요따만한 가게들 있지, 물건이 이렇게 지정했고, 그 가게들도 똑같아. 오히려 가게가 더 일반 토지값보다 더 많이 떨어져. 전쟁이나 이렇게 터지면. 그럼 예전에 어떻게 되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가게값이 10분의 1 가깝게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눈치 빠는 다 눈치. 자, 예전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안 나타나요? 일부러 안 나타나요. 왜? 만약에 안 나타나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인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이 안 나타나. 그럼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일부러 그 집주인들이 안 나타나. 가게 주인들이. 왜? 시세가 그게 지금 예전에 전쟁이 터지면 10분의 1 토막 순식간에 나요. 특히 이런 가게 같은 거는. 평화롭고 장사가 잘 될 때는 막 올라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 이제 전쟁 터지잖아요. 저기 하나에 있다가, 씨발, 신랑에서 저기 외군 해적들이 쳐들어왔더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가요. 그럼 페니키아 상인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그거 전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자동으로 그걸 인수하게 돼 있어. 계약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피 보는 것이 이게 바로 예전에 그런 일이 봤어요. 그 반대로 오르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나타나지, 다이어트. 이게 전세제도의 이게 특징이야, 이게. 전세가 그렇게 생긴 거야. 자, 목돈이 필요한데, 이 가게 주인은 목돈이 필요해. 근데 안 팔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세입자는 월세를 내고 싶어 해, 상인은. 그래서 거래되는 게 어떻게 전세라는 제도가 그렇게 생긴 거야. 나중에 전세 계약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어떻게 돼? 세입자가 그걸 갖다가 저기 자동으로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60배에서 80%인 거야, 그게. 전세가. 자, 왜 그냥 세입자한테 불리한 좀 조건이에요, 이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부동산 값이 똥값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만 이게 지금 피해봐. 그렇다고 나중에 장사 잘 돼서 그 가게 가격이 올라요, 청정부지로. 1억 원 했던 게 2억 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기 그 가게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전세금 주고 어떻게 인수를 내. 자, 누가 봐도 가게 주인한테 유리한 조건이야. 그죠? 그래. 이게 그거야. 전세제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 전세제도는 이게 저기 어떻게 저기 주인한테 이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게 제도예요. 근데 요즘 왜 전세제도를 쓰나? 그 전세제도를 쓰는 이유가 이게 아마 금리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거 한번 꽂고 할까요?